이제 세 번째 주 3강 들어가게 됐네요. 우리 첫 번째 주 제1강에서는 물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제2강에서는 물리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했죠. 그리고 자연현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물체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리의 기본 법칙을 배우기 전에 이번 제3강에서는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리를 공부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도 싫지만 물리에 나오는 미분 같은 것도 엄청 싫죠.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차분과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미분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차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차분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네, 차분이란 뭐냐면 어떤 변수가 있다면 물리에서는 변수를 이용합니다. 물리량을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이 변수란 뭐냐면 많은 것을 대표하는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치라고 하면 위치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바나나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 바나나의 위치가 어딘지 어디 한 군데를 잡습니다. 네, 이 위치는 여길 수도 있고 저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변수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그러면 차분이란 뭐냐면 이 위치가 나중으로 갔을 때 내 나중 변수에서 처음 변수를 뺀 것이 차분입니다. x에서 x'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차이, 그런데 항상 나중에서 처음 것을 뺍니다. 이것이 바로 차분입니다. 델타 x는 x' 빼기 x 이렇게 쓰겠어요. 사실은 이 차분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았지 우리 지난 제2강에서도 벌써 배웠습니다. 우리 변위를 표시할 때 델타 R 이렇게 표시했죠. 이 델타 R이 바로 차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변수 x의 차분인데 그러면 이 델타라는 표시 요거 삼각형 이건 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 알파벳에 해당합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물리량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하는데 그냥 영어의 알파벳으로는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그리스의 알파벳도 갖다가 씁니다. 그리스의 알파벳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델타는 이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델타는 이 델타는 오른쪽 델타는 소문자고 왼쪽 델타는 대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델타의 대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델타는 왜 델타를 쓰냐면 D로 사용할 것을 여기서 그냥 델타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차분이란 델타 x는 x' 빼기 x인데 x에서만 델타 x를 쓰냐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 한다면 여기 델타 t는 t' 빼기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겁니다. 이 t 자리에 또는 x 자리에는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a는 a' 빼기 a. 그래서 이 a'과 a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a는 나중, a'은 나중이고 a는 처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 a 값에서 처음 a 값을 뺀 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은 두 개의 변수의 두 값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어떤 의문이 됐냐면 차분의 값은 얼마나 클까 또는 얼마나 작을까 이런 의문이 들겠어요. 차분은 혹시 좀 작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크면 안 되지 않을까?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세요. 상당히 커야 한다. 적당히 커야 한다. 상당히 작아야 된다. 아주 작아야 된다. 어떤 값이나 상관없다. 네, 차분이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네, 어떤 값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차분은 어떤 것이든 좋아요. 차이만 보면 됩니다. 그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차분에 비해서 미분은 어떠냐면 자, 미분 앞에
차분을 내가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소개한 이유는 어때요? 차분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차분이란 뭡니까? 변수가 있으면 변수 두 값의 차이죠. 미분도 차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차분 델타 x를 우리 영어로는 difference라고 하는데, 미분은 어떻게, 차분은 델타 x는 x 프라임 빼기 x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미분은 어떠냐면 dx 이렇게 표시합니다. d. 여기서 d는 미분이라는 표시예요. 여기서 x는 x의 미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델타 x가 x의 차분이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미분은 영어로 하면 뭐였습니까? 디퍼런셜이었죠. 디퍼런셜. 디퍼런셜도 똑같은 차분인데 다만 뭐냐면 차분 중에서 작다,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분은 델타 x인데 델타 x의 크기가 0으로 간다. 근데 이런 기호 나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기호는 안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0으로 가냐면 x 프라임이 x하고 무한히 가까워지면 0으로 가죠. 그런데 델타 x가 얼마나 작아야지, 지금 0으로 간다고 하니까 0으로 가면 정말 얼마나 0까지 가야지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어떤 숫자로 얼마나 작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이 될 조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곱하면 0이다. 어떤 것이든지 제곱하면 0이면 dx가 미분이라고 한다면 그 dx의 제곱은 우리 0이라고 놓을 수가 있을 때 이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분만 이해할 것 같으면 다른 점에서는 전부 다 차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차분은 뭐예요? 그냥 차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미분이면 어떻게 되냐? 이 차분이 제곱 나올 때 이걸 갖다가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차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미분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바랍니다. 미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차분이에요. 차분인데 어떤 차분이에요? 제곱만 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곱만 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 써먹을까? 네, 미분을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r보다 조금 더 큰 원이 있어요. 야, 이게 반지름이 r이라면 이렇게 반지름이 r보다 뭐만큼 더 커요? dr만큼. dr이 미분입니다. 이렇게 dr만큼 커가지고 요 차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요 동그라미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 넓이 구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이것도 상당히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 D에서 이렇게 표시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네, 요 폭이 dr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Ds는 큰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큰 원의 반지름은 r 더하기 dr이니까 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파이 r 제곱은 없어지고 이거 두 항이 이렇게 남죠. 근데 dr이 미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뒤에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뒤에 거가 0이 되고 2파이 r dr이 바로 요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dr이 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작은 원의 둘레에다가 dr만 곱하면 넓이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폭이 미분일 때는, 요 폭이 미분이면 어느 쪽이든지 그거의 길이 곱하기 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바깥쪽 둘레의 길이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 둘레는 2파이 r 더하기 dr이죠. 여기다 dr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dr 제곱 또 없어질 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2파이 r dr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예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띠가 있는데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 윗변 안쪽의 길이는 a고 옆변 안쪽의 길이는 b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두께가 dx인 이런 띠가 있는데 이 띠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dx가 미분이면 어떤 문 된다고 했어요? 한쪽의 길이에다가 한쪽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b 하면 되죠. 여기다가 dx만 곱하면 이것의 넓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정확히 구해보세요. 정확히 구하고 dx의 제곱은 0으로 보낼 것 같으면 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자,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에 자 이런 정오각형이 있다고 하겠어요.
정오각형의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두께는 dx라고 한다면 이것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오각형의 경우에는 여기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미분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5a dx 이렇게만 하면 이것의 넓이가 나옵니다. 무엇을 이용한 것입니까? dx가 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 차분은 무엇이에요? 차분은 나중 x값에서 처음 x를 뺀 차이라고 한다면 미분은 똑같은 것인데 뭐예요? 다만 매우 작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분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곱하면 0이기만 하면 미분의 조건이 만족된다고 했죠. 이제 앞으로 미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차분하고 똑같은 것이다. 단지 작을 뿐이다. 얼마나 작아야 돼요? 얼마나 작아야 됩니까? 네, 제곱하면 0으로 놓을 수 있으면 미분이다 라고 하는